자, 그럼 회계 관리에 앞서 메인 화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썼던 메뉴에 대해서 최근 이용 메뉴를 바로 가실 수 있는 퀵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보시면 시스템 주요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에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 업무적인 문의 말고 시스템의 어떤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매뉴얼이나 뭐 동영상을 봤을 때 도저히 잘 모르겠다 싶으실 경우는 문의사항을 누르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을 누르고 우측에 글쓰기를 누르신 다음에 어떤 부분인지 비공개로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글을 쓰신 다음에 파일이 필요한 게 있으면 파일 업로드까지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보시기 편하신 분들은 매뉴얼을 보시면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체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투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열어놓고 같이 보시면서 이 시스템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인사관리를 쓰셔서 급여를 만약에 정리하신다고 하면 매월 우리 기관이 매뉴얼이 나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매뉴얼도 문서화되어 있긴 합니다. 우리 기관에 매월 급여가 얼마씩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시스템은 통장 연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통장을 연계를 해야 됩니다. 좌측 하단에 예결산 관리를 누르시고 계좌 관리를 누르시면 우측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계좌는 바우처 정부 바우처 통장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하시면 되시고요. 은행 하나은행 이런 식으로 하고 은행 계좌번호 넣으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추가 요구 정보를 눌러보시면 각 은행별로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간편조의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틀리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블랭크 처리되어 있는 데들은 그냥 간단하게 입력만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인터넷 뱅킹 아이디나 조회용 아이디 이런 걸 넣으라고 하는 은행들은 꼭 그걸 넣어야지만 자동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요구 정보 위에 은행별 등록 방법을 눌러보시면 각 은행별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빠른 계좌 조회 등록 절차 안내,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모든 걸 입력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은행 거를 강제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뱅킹 접속하신 다음에 이렇게 빠른 계좌 조회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했다 과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약 10초 정도 지나신 다음에 보시면 연결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호로 떠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통장을 연동하는 게 끝나신 거고요. 좌측 하의 회계관리에 거래 내역 관리를 보시면 통장 내역이 잠시 후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밑에 거래 내역 관리를 누르시면 앞서 통장을 연동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납 1 기준으로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보시면 6월에서 7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19년 1월부터 7월까지 한 번에 한눈에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거의 장점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25, 50, 100이 있는데 이거는 이 항목을 몇 개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도를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했을 경우는 굉장히 많겠죠. 이럴 경우에는 100을 누르시면 한 페이지당 100개씩 나오니까 업무를 하기 편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많이 쓰신다면 김학생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본인부담금이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이 6월달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19년도에 있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검색에 우측에 김학생까지만 치면 이 친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김학생이라는 친구에 대한 모든 내역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에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이 이 본인 부담금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여기는 칸이 없지만 밑에 많이 있다는 가정하에 넣고 엔터만 치시면 계정 과목은 본인 부담금 수입으로 자동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측에 통합 검색을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매월 정리해 놓으시면 이게 사실은 비영리 회계 아니면은 어떤 바우처에서 말하는 회계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 계정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고 이자 같은 경우에 기타 잡수입 아니면은 기타 예금 이자 수입 누르신 다음에 수정을 누르시면 되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라고 치시면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6월달 거까지밖에 없지만 만약에 연도를 걸쳐서 이게 다 제대로 정리가 돼 있다가 하면 이자가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체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잡고 계정을 바꾸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령 이 4개가 다른 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4개 체크를 한 다음에 상단에 오렌지색 계정 과목 변경을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자, 한 번에 내가 체크한 건 다 한 번에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응용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가 넘어간 거라든지 이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좀 편리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색은 단어 단위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계정만 쳐도 현재 계정 미정에 대해서만 나올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계정 정리를 해놨는데 계정 미정만 보고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끝이다 라고 하면 계정만 정리하신 다음에 계정이네요. 계정을 누르시면 계정 미정된 것만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신수미, 김기자, 김선생 요 세 분은 선생님은 급여 주신 거겠네요. 지출이니까. 신수미, 김기자님이 만약에 본인 부담이다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하시고 여기 보면 가로치고 대가로 18번이라고 있잖아요.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김 선생님은 급여겠죠? 나간 거니까. 급여가 01번이네요. 이거는 마우스로 안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에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01번 누르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많이 숙달되시면 이 번호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마우스를 입력하지 않고 숫자로 한 번에 하실 수 있게 만들어낸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시고 다시 통합검색에서 지울게요. 만약에 6월달 거를 내가 좀 다운을 받아 놓고 싶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엑셀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의 6월달 거에 대한 엑셀 자료가 다운이 되어 있겠죠. 이거는 여러 용도로 쓰실 수가 있는데 보관해 놓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거래 내용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시고 거꾸로 이 파일을 올릴 수도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최초에 통장을 연결을 하면 대부분 직전 2, 3개월치를 자동으로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0년 7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썼는데 19년도 전년도 거를 전체를 다 올리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 엑셀 관련을 쓰시면 되세요. 이 엑셀 관련 다운로드는 제가 아까 보기에서 다운로드 했다고 했고,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단 예제 파일을 먼저 받으셔야 되세요. 예제 파일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은행에서 19년도 1월부터 19년도 12월 말까지 거래 내역을 먼저 다운을 받으세요. 보통 은행들은 엑셀로 다운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그 엑셀과 예제를 받은 엑셀과 매칭을 시키시면 되십니다. 매칭이란 단어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건 아니세요. 여기 보시면 번호, 구분, 잔액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출납 일자, 계정 과목, 그다음에 적요, 수입 지출 금액, 계좌번호, 자금 원천 요것만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일일이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엑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제 파일 다운받고 번호, 구분, 잔액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자금 원천은 수익사업, 후원금, 자부담, 후원금 중 하나를 입력하시고 여기 보시면 형태가 있으시죠? 이 형태가 연, 월, 일인데 가운데 대시로 들어가야 되세요. 만약에 은행에서 받은 게 대시가 아니라고 하면 엑셀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실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예제 파일을 받으시면 이렇게 공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은행에서 받은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은행에서 19년도 12월까지만 먼저 받았다 치면 이건 편의상 제가 이렇게 맞춰놨는데 보통은 은행에서 받으시면 연월일 그 다음에 어떤 건지 이게 이체했을 때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명 이런 것들이 되어 있겠죠. 수입 들어온 거는 수입, 나간 거는 지출 돼 있을 거고 잔액이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시스템에 맞게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사선으로 쳐져 있는 거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출납일 같은 경우에 출납일 전체를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계정 과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정 과목은 복사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편의상 제가 임의로 다운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은행에서 누구 이름 나가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겁니다. 은행 엑셀 파일로 가정을 하면 수입이랑 지출 금액 내가 필요한 만큼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잔액은 필요 없습니다. 자금 원천은 보통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 또는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이라고 할게요. 계좌번호는 이 계좌번호는 임의로 쓰시는 건 아니고요. 앞서 7월 달에 입력한 계좌번호 있으시죠? 그 번호를 대시 없이 숫자만 여기다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복사하신 다음에 이쪽에 붙여놓고 그냥 마우스로 잡은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자금 원천도 이게 지금 업로드가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샘플 파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자, 샘플 3번으로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업로드 하실 때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샘플 3번 열기 업로드 잠시 기다리시면 97건이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시죠. 이거는 아까 날짜를 지정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까요? 19년도 12월 거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와 있죠. 계정 미정은 제가 다 안 올렸는데 이렇게 급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이거는 완벽하진 않으세요. 100%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솔밭정 죄송해요. 주식회사 대응 다이소에서 사용을 했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다 하면 이거는 고쳐주시면 되십니다. 네. 유사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달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1년치를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간을 제가 길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최근 게 위에 상단에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로 올린 게 쭉 있죠. 자, 여기서 제가 김문호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김문호가 지금 2번 수입이 들어왔는데 본인 부담금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 본인 부담금으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의하실 거는 저희가 원래는 연도별로만 검색을 할 수 있게 해놨었어요. 왜냐하면 회계 연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통 회계는 12월에 끝나고 1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잔액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우처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주의사항에 보시면 연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계정 과목 적용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메뉴들은 쓰실 수가 없으세요. 중복 방지를 위해 입력하신 전년도 이여금 계정 항목이 제외된 상태로 출력됩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이유는 연도가 지난 거에 대한 한 번에 계정 미정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연도 전, 그러니까 2019년도 건 다 끝났다. 그러면 2020년도로만 체크를 한다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메뉴들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 계정 미정 치면 계정 미정 쭉 나오죠. 유사목은 기관에서 만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서 뭐 매월 4,400이 나간다. 만약 가정을 하면 지출이겠죠. 이게 만약에 수용비 및 수수료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자, 하나은행은 자동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부터 하나은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잡히게 되어 있으세요. 유사목은 개인이 만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계정 과목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계정 과목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비영리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바우처만 써야 되는 만약에 계정 과목이 있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기관에서 임의로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계정 과목 관리를 눌러보시면 좌측에 있는 거는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수정할 수가 없으시고요. 우측에 사용자 계정 과목을 보시면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 입을 추가할 수도 있고 세출도 추가하실 수 있는데 세출에서 인건비 쪽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급여를 보통 쓰시는데 우리 시군구에서는 대표자 급여를 임원급여나 대표자 급여로 하라고 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통적인 거에는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사용자는 50번부터 99번까지 코드를 넣으라고 되어 있으시죠. 임의로 50번을 누르시고요. 계정 과목명에 임직원 급여 아니면 대표자 급여라고 하겠습니다. 대표 급여 추가를 누르시면 다시 회계관리에 거래내역관리 가셔서
이 김선생이라는 급여 주신 게 이분이 대표자셨던 거예요. 그래서 급여로 하지 말고 50번의 대표자 급여가 나와 있죠. 이렇게 누르시거나 50번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계정 과목은 대표자 급여로 변동이 되어 있으시죠. 엑셀 관련 우측의 마감 버튼을 보시면 만약에 6월달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다고 하셨을 경우에 가정을 하고 마감 버튼을 누르시면 6월달 거를 파란색 화면이 나오게 잠가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바꾸고 싶어도, 아니면 누가 다른 담당자가 바꾸고 싶을 때 마감 내역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다시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 하면 이걸 풀으시면 하시면 되세요. 자, 쉽죠? 사용을 하시다가 영상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용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좌측 하단에 사용 방법을 누르시면 기본 매뉴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영수증은 이렇게 지금 증빙서철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거래 내용 메뉴에 있긴 하지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